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말로 중요하고 여러분도 궁금해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질문들 위주로 코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코치님이 컬러링이 지금도 혹시 캐논 변주곡이신가요?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요금제를 바꾸면서 지금 딱 제가 문득 궁금해졌는데 코치님 안에 진짜 여리고 소녀 같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캐논 변주곡을 들으면서 막 달리는 막 열정적인 또 청년의 느낌이 있어요. 대체 둘 중에 뭐가 더 정진 코치님에 가까운 건가요?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전부가 희노애락을 정말 살면서 사는 삶,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닐까. 삶을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은 제대로 희노애락하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더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역동적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바람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예. 미리 드린 질문이 아니었는데도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그냥 문득 떠오른 질문이 있어요. 저랑 같이 4년 전 이맘때에 첫 책 북토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 코치님을 더 사랑하게 된 시간이었는데 첫 번째 북토크 때랑 이 두 번째 때랑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무도 책은 정말 그냥 제 이야기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지금 읽어도 제 언어가 담겨져 있고 제 삶이 담겨져 있어서 저에게도 그냥 익숙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좀 궁금했던 거는 과연 내 이야기, 내 언어, 내 삶을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이것을 책으로 내도 될까? 뭐 이런 어떤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또 초청해 주신 분들도 좀 얼떨떨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번 책은 이제 아무래도 대중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언어를 이게 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존재를 안아주는 경청을 하세요. 그러면 편집자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여기 안에 존재가 무엇이며 안아주는 것은 무엇이고 경청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약간 풀어내려고 노력했던 책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였을 때는 사실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사실 제 이야기 시간을 많이 줄이고 처음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하고 정말 한 분 한 분 수십 년 되신 분들, 십수년 되신 분들 그래서 제가 다 좋아하고 보물같이 여기는 분들이셔서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도 꼭 그냥 서로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예. 코치님 진짜 말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정말 주옥 같은 멘트들입니다. 제가 다 담아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코치님 책을 쓴다는 거 어렵잖아요. 어쨌거나 뭐 전업 작가는 아니시니까 주로 글보다는 또 대중 앞에서 말을 하시거나 코칭을 하시는 스타일이시고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쓰시면서 혹시 좀 고통스럽거나 참 힘들었다 싶었던 순간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책은 이제 제가 이제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을 이제 주셨어요. 그 아무도 때는 이제 제 언어로 다 쓰다 보니까 뭐 존재를 안아주세요, 뭐 의식적 죽음을 가지세요, 뭐 이런 단어를 쓰면은 이제 좋은데 이제 어렵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다면 이번 책은 어렵지 않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어렵고 뭐가 어렵지 않으신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왜냐하면 저는 수십 년간 이걸 해왔으니까. 저희 코치들끼리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코치들끼리는 그냥 휴지를 이렇게 하나 던져줘도 그냥 그걸 가지고 구겨진 휴지를 가지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이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당연하지 않고 쉽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그것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서 풀어내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쉽게 이 이야기를 들으실까? 내 마음을.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느라 일단 딱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멍하니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던 적도 있고요. 뭐 그런 게 힘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가끔 글쓰기 강의를 나가면 꼭 나누는 문구가 있는데 어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쓰기라는 것은 자신의 고통에 품격을 부여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 코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느낀 건 코치님이 코칭을 하신 건 어떤 거창한 꿈이 아니라 본인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과정 중에 저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책을 쓰시는 과정이 또 코치님의 고통스러웠던 예전의 상처들이나 혹은 여전히 있는 그 무언가를 또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책은 제가 제 안에 있는 고통을 뭐 힘들어서 썼다 뭐 이런 책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또 이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좀 더 경청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고통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하시고 어떤 부분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코치님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힘들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서로 사랑이 사랑으로 표현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도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거를. 근데 너무 사랑해서 맨날 화내시고 이제 맨날 뭐라고 하시고 근데 그 사랑이 정말 사랑으로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그런 고통에서 쓰게 된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코치님 그렇게 타인의 고통이 막 전달되면 어떻게 살아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타인의 고통이 막 전달된다. 전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좀 거리를 두는 편인데 코치님은 그게 좀 남들보다 타고나게 좀 이렇게 섬세하신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힘드셨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통과하셨던 시간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음, 최근에 이제 저의 그 인간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좀 더 덜 고통스럽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코치로서 좀 더 상처를 낫게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좀 더 평안하게 좀 쉽게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게 제가 뭐 한 8년 전까지의 어떤 그런 여정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저의 삶은 더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돕는 것이 저의 삶을 바라보는 어떤 다르게 전환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저희가 어떤 영화를 보든 어떤 책을 보든 저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영웅들이나 그런 주인공들을 보면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희노애락하잖아요.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스러워서 못하고 자꾸 자제하고 내가 참고 이러는데 더 잘 희노애락할 수 있다면 인간이 단 한 가지 하고 싶은 삶의 어떤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보고 그렇게 음악을 듣고 함께 공감하면서 저희가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경청을 강조하지만 저희가 자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훈계하고 조언하고 충고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빨리 해결을 하려고 조언한 충고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잘 경청하는 방법은 같이 내 자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아파할 수 있도록 잘 고통스러워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는 저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네, 진짜 너무 좋네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경청을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을 이야기하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청을 잘 하기 힘들고 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코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코치님이 경청이란 질문에 미친 사람 맞잖아요. 근데 사실 가족들끼리 경청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질문도 때로는 너무 싸구려 질문이 나갈 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코치님이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경청과 질문을 해냈던 뭐 노하우라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시간을 좀 통과했던 시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전에 받고 제가 가족들에게 물어봤어요. 사실 저희 아이들하고 어, 딸, 아들, 부인, 제가 부인이라 부르는데 내가 잘 경청을 해?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말을 많이 한대요. 그냥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서로 숨 쉴 때를 이렇게 파고 들어서 서로 말을 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대신 정해놓고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로서 그 행사를 이게 가족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 아들은 좀 그런 시간이 많은 거 아니냐, 오면서 이렇게 너무 많이 경청하고 질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또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제가 경청하고 있으면 그게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다쟁이고 그냥 저도 놀고 그러되 대신 철저하게 뭐 주마다 한 번씩 혹은 또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공식적으로 이제 어색하게라도 경청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들 절대질문 책을 가져오셨나요? 예, 그 책 한번 118페이지, 아니 80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80페이지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코치님을 통해 제가 숱하게 들었지만 다시 또 텍스트로 보니까 너무 좋았던 대목이에요. 뭐냐면 80페이지에 경청은 적극적인 행위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 어쩌면 적극적인 행위가 경청이다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코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역설적으로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삶에 또 개입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돕는 사람이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청이 적극적인 행위인 걸 알지만 그렇지만 또 뭔가 개입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라는 게 모호할 때가 있고 고민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코치님으로부터. 네. 사실 그 어떤 일반 명사로서의 경청하고 제가 코칭과 상담에서 쓰는 그런 고유 명사로서의 경청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저항들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한 10여 년 전에 제가 경청 강의를 하면 뭐 어떤 분들 아버님 오셔가지고 저희 집은 경청을 안 해도 됩니다. 집 나가 그러면은 딱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근데 요즘에는 집 나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잘 나가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이렇게 이도저도 못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고유 명사로서의 경청. 근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그저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의미의 경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막 머리를 사용해서 안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사람을 대할 때 머리로만 대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가 이제 부부 코칭 때 이제 아내가 뭐 예를 들어 상사한테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머리로 안아주길 원했을까요? 마음으로 안아주길 원했을까요?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남편분들이 이제 그렇게 안 가는 거죠. 내가 그만두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남성분들 모임에서 더 하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때려쳐 뭐 이런 거 더 막 즐겁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아내가 원했던 건 그냥 안아주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건 안아주는 건데, 첫째는 함께함으로써 함께 안아주는 경청, 그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경청을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으로서의 경청인데, 그러니까 보통 아까 개입한다는 표현을
너무 잘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내가 도와줄 것인가, 그것으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를 내가 가능성으로 보고 내가 대하는 거랑 문제로 보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보고 대하는 거랑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떤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존재를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냥 땅에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근데 오다가 이제 쭉 쓰러지면은 받쳐주고, 그리고 돕는 자로서 그 가능성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의 함께함이지, 이렇게 막 너 왜 빨리 안 나와 그래서 씨앗을 막 뽑아냄으로써의 그 개입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부모님들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와주고 싶어서 막 빨리 나와 이렇게 이제 빨리 나오게 해주고 자꾸 파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책에 자녀와 함께하는 것은 농사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정말 간절한 기다림의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오히려 잘 개입하기 위해서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씨앗이 무엇이 힘들까, 그리고 무엇에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이거를 듣고 개입하는 거랑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개입하는 거랑 전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관점을 보고 저희가 경청을 좀 바라보면 좀 더 적극적인 경청이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건 수동적으로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굉장히 듣고 함께하고, 오히려 막 저는 어떻게 보면 레이더망을 쓸 정도로 이렇게 쫙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경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코치님이 제가 감히 평가할 위치도 아니지만 4년 전보다 더 깊어지시고 넓어지신 것 같아요. 대답의 수준이 정말 듣는데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 같은데 또 막 새로운 제가 얘기를 막 듣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118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8페이지 보면 제가 이 책에서 두 번째로 좋아했던 대목인데요. 패밀리 타임이라는 대목입니다. 저는 정진 코치님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타임 같아요. 이제 해랑 하라랑 또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가족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 4살, 7살, 8살 된 세 딸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밀리 타임은 일단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가족이든지 간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너무 패밀리 타임을 갖고 싶지만 일단은 시작조차 두려운 가정도 저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패밀리 타임을 갖고 싶어하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은 그렇다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시작하면 괜찮은 것 같다, 좀 꿀팁 같은 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족의 시간은 제가 저희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부터 했던 것이고, 아이들 막 저희 딸 막 졸면서 1살 때 막 앉아서 졸면서도 했던 거라 그냥 이제 습관처럼 저희는 그냥 가족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한두 분씩 이제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하자 그러면은 싫어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이게 어색한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고는 어떤 공식적인 의례와 행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지내되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좀 장소를 이동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카페에 가자. 그래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저희도 저번 주에 저희가 카드를 가지고 저희 마인드 웨더 카드하고 우리 김지영 대표님께서 정말 뭐 우리나라 최고의 이 분야의 전문가신데 정말 재미있게 카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코치지만 저희 애들한테 너 마음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하면 저희 하라 정말 콧방귀도 안 낍니다. 뭐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이제 카드를 가지고 했어요. 3개의 카드를 가지고 김정 대표님 개발하신 카드, 마인드 웨더 카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라야 어땠어? 재밌었지? 네. 예, 이런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네, 강요 질문, 네, 짧은 닫힌 질문이죠. 이거 예, 닫힌 질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뭔가 게임을 하는 느낌을 준 거죠. 왜냐면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이 시간만큼은 여기 나온 걸로 부모가 잔소리 한다든지 여기 나온 걸로 뭐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는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했다면 이제 사과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장소를 이동한다든지 도구를 또 너무 개발을 잘 해놓으셔서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정 대표님 우리 마인드웨어도 비롯해서 카드 제가 강추드립니다. 자, 깨알홍보. 네, TLP라고 치시면은 다양한 카드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챕터 4에 이제 이 책의 백미라 볼 수 있는 절대 질문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19가지가 등장하는데 봤더니 그 절대 질문의 주인공 두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분이 조예진님 계시나요 혹시? 예, 조예진님 계시고요. 그리고 김창민님, 예, 이 책의 주인공이 계신데 갑자기 마이크를 넘겨드리면 좀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주인공이 계시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 코치님 이 19가지 절대 질문 중에서 코치님한테 가장 애착이 가고 가장 여전히 생생함으로 남아 물론 다 소중하겠지만 그 절대 질문 2가지를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저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소재용 작가님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두 친구는 좀 약간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제 소재용 작가님하고 그때 아무도 시리즈를 인터뷰를 할 때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도를 인터뷰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소재용 작가님께서 이건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소재용 작가님께 코칭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다 할 수 있다면, 뭐 이룰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작가님께서 그때 아이들도 있으셨고 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농구 경기, 그다음에 야구 경기를 보고 싶다. 미국에 가서. 근데 그때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야구 선수를 얘기했는데 저는 농구 선수인 줄 알았다고 그래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코칭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셨던 것을 이제 적어보고 전략을 짜서 실제로 2번 뉴욕과 또 LA 다녀오셨죠. 그렇게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신났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인터뷰해주신 우리 소정 작가님이 그렇게 뭐랄까 꿈과 같이 여겼던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는 뉴욕도 가고 싶다. 뭐 그렇게 농구 경기를 보고 싶다. 왜냐면 자녀도 있으시니까 막 혼자 그렇게 가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또 이렇게 해오셨던 글을 써오셨던 부분에서 또 재단에 또 돈을 또 해서 이렇게 다녀오셨는데요. 그게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여기 없는 친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학교를 다 이제 일명 그 부적응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도 부정하고 대안학교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 부정한 아이들만 모아놓은 데서도 부정해서 그냥 이제 집에서 이제 정말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만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하셨죠.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제 저기 강남에 커피숍을 갔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뭘 얘기해도 다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연결해 주신 분이니까 싫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마시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이제 벤츠 차량을 보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그 벤츠의 차량에 뭐 몇 기통에 뭐 저건 얼마며 엔진이 어떻게 되고 저도 사실 지금 기억도 못하는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러잖아요. 드라마 우영우에 보면 이렇게 고래가 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다.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거다. 너한테 자동차는 어떤 의미야? 이 친구가 여기서 막 불이 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끝나고 바로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왜냐면 그때 집안이 이제 거의 소망이 없는 거죠. 계속 집안에만 있으니까 아이가 밤새 게임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상황을 잘 정리해서 이제 그 친구가
독일의 자동차 박물관을 이제 한번 아버지랑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코칭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자동차 학교로 또 유학을 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불타는 열정, 이거는 잘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이렇게 뭔가 기름을 부어주면 스스로가 불에 타고 더 이상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향해서 스스로가 가기 시작한다, 불타기 시작한다. 뭐 그런 가능성들을 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계속 많이 나누고 싶은데요.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더 드리고 이 시간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나 혹은 코치님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삶으로 돌아가서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경청을 하고 싶지만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는 분도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책을 읽고 좋은 질문과 경청을 하고 싶어서 했지만 실패하게 될 분들에게, 작은 실패를 하게 될 분들에게 한번 미리 위로를 해주시거나 미리 격려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청을 잘 하고 싶지만 잘 안 되고 또 질문을 잘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지금도 사실 그런 여정이 아닐까라는 싶고요. 이제 그런 부모님들에게 제가 뭐 격려를 드린다면 더 빨리 실패하고 사과하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함께 가자. 그 위니코트라는 그 정신분석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제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한국의 제목인데 원래 원제가 원래 Not enough good mother 뭐 거기에 가깝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번역자는 나쁜 엄마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다 나쁘다는 것이 뭐 나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부족해도 괜찮아.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엄마가 자녀를 미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스스로가 그냥 받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완벽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도 엄마가 그런 사람인 거를 알아야 된다. 엄마가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리도 지를 수 있고 그리고 다 해줄 수 없는 엄마라는 것을 자녀가 알아야 본인도 충분하지 않지만 괜찮은 사람으로서 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그 죄책감을 느끼시고 또 정죄감 가운데 그렇게 참고 참으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그 순간에 또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 내가 그랬어. 엄마가 화가 나서 미안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려고 노력하고 저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은 아빠인 거죠. 예, 그렇게 계속 성장의 여정을 가면 어떠실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사과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랑 하라한테 사과를 좀 어떻게 잘하실 것 같은데 사과도 왠지 사과를 어떻게 해야 좀 잘할 수 있나요? 그냥 미안해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저도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보다 보면은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예를 들자면 저번 주에 제 아들이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뭐 카드 가족의 시간에 갔는데 이거 언제 끝나?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그냥 언제 끝나였어요. 언제 끝나? 근데 저는 왜 하기 싫어? 이렇게 이제 다툼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해였다. 그냥 언제 끝나였어. 이제 시간을 물어본 거야. 근데 저는 진행자 입장에서 왜 하기 싫어? 너 안 할래? 뭐 이렇게 된 거죠. 감정적으로 미안하다. 너는 그걸 물어본 건데 내가 그렇게 대답해서 미안해. 뭐 그냥 그 즉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애들에게는 또 저도 이제 충분하지 않은 그냥 그저 그런 아빠인 거죠.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느새 책을 2권 낸 작가가 되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정말 중화권에 진출하는 거냐 그런 다들 진짜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 대체 책 제목에 저 디자인에 이유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중국말로 한자로 쓴 것이냐?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조금 진지한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궁금해요. 정진 코치가 정말 도달하고 싶은 전 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계속 코칭을 하게 만드는 그 불타는 마음, 그 지향점, 앞으로의 포부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제가 그 마음의 집이라는 지금 단체를 이렇게 뭐 조그만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도 함께 하고 계신데 저의 정말 뭐랄까요? 인생의 한은 한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을 풀기 위해서 이 코칭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 한은 그냥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갑자기 그냥 나의 감정을 자유롭게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 나누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근데 막 누가 화를 내거나 내 의견에 대해서 슬픈데 슬퍼하지 말아야 되고 힘든데 자꾸 힘을 내야 되고 자꾸 이런 이제 복잡하게 힘든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근데 또 그분은 부모는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한테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픈 현실인 겁니다. 아, 부모도 자신의 고통을 잘 느끼면서 아이와 그냥 슬프면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저희가 단 하나 바라는 거는 내가 슬프면 같이 울 사람이 필요하고 내 기쁘면 같이 기뻐할 사람이 필요한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냥 자꾸 슬픔을 숨겨야 되고 괜찮아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그냥 내가 잘 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전한 공간이.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함께 도와주시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의 마음은 이런 공간들이 늘어나서 또 정말 그 공간 안에 평화가 있고 그냥 사랑이 더해지는 공간을 늘려가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를 그저 함께 그냥 있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우리 부모의 얘기를 또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서로 애인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서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어떤 세계 평화로서 우주 평화로서의 그 한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코치님이 꿈꾸시는 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서 그 존재로 경청 뭐 표현이 애매하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끌어안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것. 그게 코치님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코치님께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또 행사를 마치신 다음에 또 슬쩍 가서 물어보시고 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치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코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순서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재영 대표님이 나오셔서 우리 각 테이블에서 우리 절대 질문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